일단 태닝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보면 첫 번째, 근육의 라인을 좀 더 좋아 보이기 위해, 두 번째,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기 위해, 세 번째는 비타민 D의 합성을 위해, 네 번째는 셀룰라이트와 튼살을 가리기 위해 등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닝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피부과 전문의들은 당연히 태닝을 하지 말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자외선은 우리가 말하는 색소의 침착뿐 아니라 피부의 노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차단해줘야 합니다. 구릿빛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안 하실 분들이 아니므로 이왕 하시게 된다면 알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태닝은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태닝하는 법, 그리고 세 번째, 화이트 태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닝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보면 첫 번째, 근육의 라인을 좀 더 좋아 보이기 위해, 두 번째,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기 위해, 세 번째는 비타민 D의 합성을 위해, 네 번째는 셀룰라이트와 튼살을 가리기 위해 등등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매력 있게 보이게 하는 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3번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 선크림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정도의 위도를 가진 나라에서 맑은 날씨에 양손바닥이 오픈된 상태로 한 3시간 정도 밖에 돌아다닐 경우 하루에 필요한 햇빛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는 충분히 합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신의 비타민 D 때문에 피부에 손상을 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4번의 이유에서 특히 튼살, 의학용어로 스트리에 디스텐세라는 것은 조직학적으로 표피가 위축이 되고 콜라겐 섬유의 변형이 오는 것으로 태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변 피부가 검게 되며 튼살이 더 또렷하게 보일 수 있고, 이 자외선이 피부 진피층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되면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변성으로 튼살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닝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닝은 자연 태닝과 기계 태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 햇빛의 경우에는 자외선 중에 UVA, UVB, UVC가 모두 나오는 반면에 기계 태닝은 UVA만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방출을 시켜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자연 태닝이든 기계 태닝이든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미와 색소의 증가입니다.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광노화가 나타나는데,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서 결국 탄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광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네 번째는 피부암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다섯 번째, 햇빛 알레르기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태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의 태닝은 무조건 피하자입니다. 가끔 톤을 맞춘다고 얼굴에 태닝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색소 침착 생기는 것뿐 아니라 피부 노화, 즉 광노화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색소 침착은 설령 레이저 토닝으로 우리가 색소를 파괴시킬 수 있으나 광노화로 인한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파괴는 다시 돌려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굴 부분은 일단 무조건 태닝을 피하는 것이 현재가 아니라 10년, 20년 이후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태닝 오일을 바르기 전에 반드시 선크림을 빠짐없이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 강도가 가장 강한 시간인 12시에서 한 3시 정도는 피하고, 특히 서늘한 그늘 부위에서 태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전혀 태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햇빛을 쬐일 경우에는 일광화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선크림을 빠짐없이 바른 상태에서 그늘 있는 부위에서 시작을 하고, 태닝이 어느 정도 돼서 멜라닌들이 표면에 많이 합성이 된 경우에 점차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게 태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태닝 후에는 피부의 수분이 아주 부족함으로 보습을 과도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태닝 후에는 어느 정도 열 손상이 있으므로 시원한 물이나 진정용 겔 등을 차갑게 해서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화이트 태닝은 정말 화이트닝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화이트 태닝은 아마 모르시는 피부과 의사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찾아보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피부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로우 레벨 레이저 세라피 LLT 중에서 레드라이트 영역대의 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ED 광선 치료에서 빨간색 빛의 영역대를 말하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들 중에서도 이 LLT의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높은 수치의 레이저는 치료를 위해 조직을 자르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낮은 레벨의 레이저들은 조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회복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조직 내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상처의 회복에 도움을 주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닝, 즉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개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 자체로 화이트닝, 즉 하얗게 만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태닝으로 나타나는 현상,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태닝하는 법, 화이트 태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뜨거워지는 햇빛 속에서 피부 손상 없이 태닝을 즐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여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입니다. 감사합니다.